감기 조심하세요. 그 계절이 왔네요. 네, 감기의 계절, 일교차의 계절이 왔습니다. 두꺼운 이불을 덮어야 될 것만 같은 반팔 반바지로 잘 수 없는 그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정말 쌀쌀하고 밖으로 나가서 낮 시간이 되면 등줄기에 땀이 흐르는 근데 그 탓에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좀 코가 맹맹하게 들리지 않나요? 발음을 신경 쓰고 있긴 한데 코가 많이 막혔습니다, 제가. 네, 저 대신 강단님이 말 많이 해주세요. 조금 업 시켜볼까요? 네. 후후후. 좋았어. 가자. 오늘은 지난 강소팟 35화 말미에서도 예고드렸듯 강소팟 발행에 한번 실패하면서 저희 두 사람이 새로 갖게 된 생각들 그리고 앞으로의 강소팟에 생길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변화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변화라는 게 나한테는 어떤 의미일까? 나는 변화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보통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어떻게 하면 이런 변화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좀 온몸으로 환영하면서 살 수 있을까? 좀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변화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변화라는 단어가 확실히 묵직한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준비할 때 좀 헷갈리긴 했거든요. 나에게 변화라는 건 뭘까? 뭔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다면 내 인생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지? 이거를 좀 먼저 목록으로 적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감이 오더라고요. 어떤 감이었죠? 일단 이게 내 인생의 큰 변화였어 라고 할 만한 그런 것들을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첫 번째가 약 3년 반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퇴사를 했죠. 5년 가까이 회사 생활을 했는데 그걸 정리하는 결정이었는데요. 그게 가장 먼저 떠오른 변화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10년 동안 20대를 내내 서울에서 살았는데 그 생활을 정리하고 제주도로 돌아온 것. 그게 또 제가 떠올린 두 번째 변화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강다님과 함께 1년을 준비하고 1년 반 동안 운영했던 식당 치즈레이지 문을 닫은 거. 그게 또 제가 떠올린 세 번째이자 마지막 변화였습니다. 뭔가 다 좀 도전적이네요. 사실 제 인생의 변화가 이것뿐이었겠나 싶어요. 강다님이랑 결혼을 한 것도 엄청 큰 변화였을 것이고 제가 처음 제주를 떠나서 서울로 간 것도 변화였겠죠. 그런데 왜 내가 내 삶의 변화가 무언가 이걸 떠올릴 때 이 세 가지를 꼽게 됐을까? 저는 그걸 이번에 좀 깊게 고민하게 됐던 것 같아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뭘까요?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시도를 하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그 익숙한 것을 버리고라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했어요. 퇴사를 한 것도, 서울을 떠난 것도, 치즈레이지를 그만둔 것도 제가 잘 하고 있던 것, 계속 내 인생에서 이어질 줄 알았던 것, 그런 걸 그만두는 결정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바깥의 외부적인 압력 때문이 아니라 저의 의지를 가지고 그만뒀을 때 제가 그걸 변화라고 여겼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면 저희가 치즈레이지 식당을 그만두고 바로 작은 배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저한테는 작은 배를 시작한 거는 변화처럼 느껴지지 않고 치즈레이지를 그만둔 게 더 변화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데 저한테는 그런 감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한 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변화를 만든 선택에 좀 집중해서 생각하시나 보네요. 그건 저도 지금 알았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변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다 다른 걸 떠올리겠구나. 강다님은 변화라는 말을 들었을 때 또 어떤 심상들, 어떤 경험들이 떠오를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는 가장 먼저 변화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 경험을 생각한 게 아니라 뭔가 삶에 짜여져 있는 변화의 순간들이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변화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단어를 적어봤는데 뭐 다 이런 거예요. 뭔가 두 글자예요, 신기하게. 근데 목록이 정말 기네요. 그 수다맨 느낌으로 한번 네, 한번 읊어주십시오. 입학, 전학, 이사, 이민, 유학, 합격, 입대, 전역, 편입, 휴학, 졸업, 워홀, 취업,
퇴사, 이직, 승진, 사직, 창업, 결혼, 출산, 이혼, 입양, 여행, 죽음, 포기. 근데 하나 지금 워홀은 워킹 홀리데이를 줄여서 워홀인 거죠? 그렇죠. 근데 보통 워홀이라고 하니까. 네네네. 그 친구 빼고 정말 다 두 글자네요. 네. 근데 이런 단어들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내 인생에 변화가 필요해. 아니면은 내 인생에 변화가 찾아왔다라고 생각할 때 결국에는 뭐 학교든 직장이든 외부적인 요인의 환경적인 변화 때문에 내 삶이 바뀌나? 뭔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또 개인적인 변화는 나에게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하면은 저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그냥 시간을 막 썼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거 안 한 것 같은데 그냥 하루가 흘러가더라고요. 근데 그 한정된 시간 안에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 이 소중한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선택이고, 그 선택이 바뀌었을 때 내 타임슬롯이 어떻게 채워지냐가 바뀌었을 때가 나에게 큰 변화인 것 같다. 제가 제주도에 내려오고 그 식당 치즈레이즈 하면서도 글을 많이 썼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글에 대해서 꽤 진지했죠. 글 쓰는 거 좋아하고 매주 하나씩 거의 썼으니까. 근데 작은 배를 시작하고 나서는 글을 더 많이 쓰고, 또 저는 최근에 들어서야 저 개인 블로그에 글을 훨씬 더 많이 쓰게 된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글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가 좀 더 진지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게 변화군요. 네. 어딘가에 집착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내 삶으로, 내게 주어진 시간으로 어디에 한번 집착을 해봐야 할까? 달리 말하면 헌신하고 싶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근데 헌신할 곳이 좀 글쓰기인 것 같아서 여기저기 방황을 하다가 글쓰기에 정착하기로 했다. 뭔가 이런 마음가짐이 떠오르더라고요. 변화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강다님의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역시 강다님은 나와 참 다른 사람이지 라는 걸 한 번 더 깨달아요. 다르지만 잘 맞아. 왜 그러냐면 강다님이 아까 변화라는 말을 떠올렸을 때 사람들이 주로 겪는 상황들을 쫙 읊어주셨잖아요. 그 단어들을 듣는데 그렇지, 항상 사실 내 삶은 그렇게 변화하고 있었지. 그런데 왜 나는 어떤 경험들을 유난히 더 큰 변화라고 받아들였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변화는 항상 두려움이라는 감정이랑 연결되어 있었어요. 두려움에도 변화해야 한다면 그거는 본인이 내린 선택인가요? 네. 엄청 용기 있는 거네요. 그래서 변화, 용기, 두려움,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저한테는 한 뭉치처럼 느껴지고, 그러니까 머리로는 맞아, 나는 더 이상 회사를 다니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서울을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에게 맞는 결정을 내렸는데 마음이 잘 따라주지 않을 때 근데 정말 그게 맞을까?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지금 머리로 내린 결정이 정답일까? 이런 식으로 마음이 잘 따라주지 않을 때 좀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아까 강다님이 좀 마음의 변화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조금씩 글쓰기에 내 마음이 진지해지는 게 요즘의 변화다. 그러니까 저랑 강다님은 순서가 다른 거예요. 저는 머리로 먼저 결정을 내리고 거기에 맞는 상황을 찾아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든 제 마음을 거기에 끼워 맞춘다면, 강다님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마음이 변화하는 걸 지켜볼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먼저 변화하면 거기에 맞게 상황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변화를 좀 더 점진적으로 맞이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 머리와 마음이 다른 게 되게 재밌네요.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소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 서울을 떠나서 저희가 같이 제주에 왔잖아요. 근데 그때도 저는 서울에 더 이상 사는 게 아닌 것 같아. 제주로 가야겠어라고 결정을 내리고 마음은 좀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었어요. 막 겁이 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내가 제주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안 해봤던 일을 제주에서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진짜 맞는 걸까? 정말 두려웠어요. 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강다님이. 왜냐면 저는 그래도 제주도가 고향인데 가족들도 여기 있는데 강다님은 얼마나 무서울까? 막 그런 걱정이 돼서 물어봤죠. 근데 강다님이 너무 해맑은 얼굴로
나는 별로 걱정 안 되는데? 나는 그냥 인터넷만 있으면 아무 데나 상관없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오히려 제주도에 오고 나서는 저는 이미 이게 제가 내린 결정이잖아요. 제가 주체적으로 변화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제주에 대한 불만을 떠올리기보다는 어떻게든 여기서 잘 살아가려고 좀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거기에 맞추는 거죠. 근데 강다님은 경험주의자라고 해야 되나? 경험을 해봐야 안다. 주의여서 오히려 제주에 오고 나서 제주랑 나랑 이게 안 맞네. 이런 부분은 나랑 잘 맞네. 그런 걸 파악해 간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나중에 결정짓는 거예요. 내가 제주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서울을 떠날 때도 뭐가 아쉬울지 잘 몰랐던 것 같거든요. 글로 써보라고 하면은 서울을 떠나면 서울에서 누릴 수 있는 인프라와 취업 기회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아쉬울 것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내가 아쉬울까 잘 모르겠고 제주도에도 사람 다 사는 곳인데 있을 건 다 있지 않을까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래서 와서 직접 살면서 그제서야 뭔가 이래서 우리나라가 서울 중심 국가라고 하는구나. 이래서 지방도시에서 청년들이 살기 어렵다고 하는구나. 이래서 지방도시에 대중교통이 안 좋다고 하는구나. 뭔가 이런 걸 깨달으면서 불만을 가질 때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또 이런 불만들을 다시 소화해내는 그냥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은 그냥 넘기자 뭔가 이런 또 그런 변화를 겪고 있어서 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생각하지 않는데 처음에는 그랬어요. 강다님이 제주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할 때 근데 이미 우리는 제주에 오기로 결심을 했고 와서 잘 살아보자고 하고 있는데 왜 계속 불만을 얘기하지? 그러니까 그런 속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랑 강다님이 변화를 겪는 순서의 차이 같기도 하고 변화를 보는 범위? 그러니까 저는 어떤 순간이에요. 변화라는 게. 결정을 내렸으면 그때 딱 바뀌는 이렇게 하면 바뀌는 그런 느낌인데 강다님한테는 변화라는 게 훨씬 더 오랫동안 소화해야 하고 그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나의 판단을 내리는데 시간을 충분히 쓰는 타입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는 이렇게 달라서 싫어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그런 강다님의 성향에 정말 좋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왜냐면 거리를 두고 봤을 땐 맞거든요. 어떻게 내 삶의 어떤 변화가 어떤 영향을 나에게 줄지 내가 그걸 어떻게 소화해야 할지를 단박에 알겠어요. 모든 일에는 시간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제가 강다님과 함께 일하고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도 어떤 변화를 받아들일 때 너무 단박에 거기에 대한 내 마음을 정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된 것 같아요. 한 가지 상상을 해본다면 저희 두 사람이 내일 중국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거예요. 네. 갑자기. 근데 이게 외부적인 이유예요? 외부적인 이유로. 그래서 당장 내일 짐 싸고 가야 한다 하면은 네. 저는 받아들일 것 같거든요. 그냥 그래 짐 싸고 가야지. 일단 가서 해보자. 뭐라도 되겠지. 어디로 가야 돼요? 상하이예요? 상하이도 장점이 있겠죠. 이러면서 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변화가 어떤 의미가 될지는 좀 시간이 흘러야 강다님이 저한테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나중에 가면 알겠죠. 괜히 왔어.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제주에 오기로 한 것도 저의 결정이긴 하지만 모든 상황이 저를 제주로 이끈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순리다. 나는 바람을 타고 간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누가 가마를 태워서 여기 이렇게 내려준 느낌? 그러니까 제주를 벗어나서 정말 멀리 간다고 해도 그냥 받아들이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강소팟을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손님들을 모셨죠. 유난히 제가 계속 찾아듣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에게 도움이 돼서 가끔 찾아듣게 되는 분들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삶을 기획하듯이 살지 않고 흐르듯이 사는 사람들에게 제가 영감을 많이 받아요. 너무 많은 걸 일찍이 결정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장단점을 다 따져서 결론을 내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진 분들보다 변해가는 상황 속에서 그냥 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정도를 고민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맞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은 제가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 같거든요.
그렇다면 반대로 좀 전략적으로 내 삶의 계획을 짜고 나아가는 거에 장점은 없을까요? 저는 그 장점이 저를 잘 아는 주변 사람들이 저를 칭찬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은비야, 너는 참 삶을 경영하는 사람 같아. 삶을 경영하라. 그러니까 무슨 회사를 경영하듯이 제 인생을 경영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장점이 뭐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이 뭐고, 그런 걸 항상 생각하는 그런 사람 같다는 거였고, 그 친구의 말은 긍정적인 맥락의 칭찬이었어요. 제가 마치 물 흐르듯 사는 사람을 보면 그 부분을 닮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너무 물 흐르듯 사나?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봤을 때는 좀 삶의 추진력이 있어 보이고 계속 뭔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장점처럼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변화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저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를 얘기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마침 너무 좋은 샘플인 거예요. 저랑 강다님이. 변화라는 걸 너무 다르게 바라보니까 그렇구나. 사람들은 다 변화라는 걸 다르게 느끼고 소화하는 속도가 정말 다 다르구나. 그런 걸 좀 같이 짚어보고 싶었어요. 지난 몇 주 사이에 일에 있어서 이런저런 변화를 많이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작은 배 레터 발행을 그만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두 사람이 식당 치즈레이지를 운영하기 1년 전부터 웹사이트에 글을 계속 발행을 해왔었는데 약 2년 반 정도 전부터는 매주 1회씩 빼먹지 않고 계속 뉴스레터를 보냈었거든요. 근데 다양한 고민을 하면서 이제는 작은 배 레터를 그만둬야 할 때인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10월 20일에 마지막 레터를 보내드렸죠. 근데 이것도 저는 마지막 레터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 그만두는 게 맞나? 근데 머리로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 막 싱숭생숭. 근데 강다님은 덤덤하시더라고요. 작은 배가 오랫동안 살아남고 그리고 흥해야 되잖아요. 그냥 살아남는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이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흥해야 하는데 작은 배 레터에 들이는 시간에 비해서 우리가 얻고 있는 게 많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은 오랫동안 했어요. 물론 구독자분들이 아주 조금씩 늘고 있긴 하지만 너무 조금씩 늘고 있어서 우리가 매주 들이는 시간에 비해서 확실히 돌아오는 게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아까 결국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가 핵심인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레터를 놓아주는 대신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을 다른 데 한번 쏟아봐도 좋겠다. 그러니까 강다님이 글 쓰는 거에 더 진지해지고 싶다. 내 시간을 잘 쓰고 싶다. 이런 결심을 하고 나서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을 바꿔왔잖아요. 뭐 일하는 패턴도 잡아보고 요즘엔 저희가 또 도서관 가서 글을 쓰기도 하고 어찌 보면 그런 노력의 일환일 수도 있네요. 작은 배 레터의 장점이 뭐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희를 오랫동안 지켜봐 주신 분들이 구독자분들 중에 많거든요. 진짜 거의 몇 년 동안 구독하신 그렇죠. 분들도 계세요. 거기 다 모여있는 거죠. 근데 그분들께 매주 하던 인사를 그냥 그만둔다는 게 사실 제일 마음에 걸렸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냥 매주 글만 안 보낸다 뿐이지 다른 방식으로 계속 인사드리면 되지. 오히려 더 재밌는 컨텐츠, 더 그분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컨텐츠 만들면 되지. 그런 생각으로 좀 기분 좋게 마지막 레터를 보내기도 했고 그런 생각도 했어요. 어쩌면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이걸 그만두는 이 희열, 이걸 그만두고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2년 반 동안 레터를 발행해온 걸 수도 있겠다. 그런 말들을 들었잖아요. 뭐 작은 배 강단과 소신의 꾸준함이 좋아요. 맞아요. 매주마다 발행하는 컨텐츠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댓글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내가 매주 하던 거를 안 한다고 하면은 얘 손 놓았네 뭐 이렇게 아니면은 초심이 바뀌었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 걸 알면서도 괜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똑같은 생각을 했네요. 저도 저희의 그 성실함과 꾸준함을 칭찬해주던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컨텐츠는 곧 발행이다 좀 라는 마음가짐으로 저희 두 사람이 데이터는 아예 보지 않기 때문에 진짜 발행하면서 구독자 수만 몇 명이 느는지만 보는 형식이었는데 저는 후회스럽진 않거든요. 전혀. 저도요. 레터를 보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고 저희를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레터를 열어보시는 분만 해도 한 300~400명은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 변화라는 말이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상황에서 긍정적인 맥락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 연인이 변하면 야, 너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야, 너 변화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하다라는 말도 있고 변화했다라는 말도 있는 걸 보면 뭐 사전적으로는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감상으로는 변했다. 그러니까 음식이 변했다고 하잖아요. 음식이 변화했다고는 안 하잖아요. 맞네. 그러니까 그렇게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왜 작은 배 레터를 그만둔 걸 변화라고 생각할까? 라고 곰곰이 짚어보면 그 안에서 저희가 했던 모든 고민들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들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진짜 맞는 말이네요.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변화하는 건 좋은 걸까요? 그냥 그렇게 검색하셨나요? 네,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냥. 뭐래요? 그 미국의 지식인인 코어라라고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에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좀 흔한 고민이잖아요. 네. 근데 답변이 엄청 많아요. 거기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그 애벌레가 네. 나비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네네네. 좀 뻔하잖아요. 어릴 때 많이 봤잖아요. 만화책에, 네. 그림책에서. 어린이들한테 좋은 말 해줄 때 나비가 되어 날개를 활짝 펴고 지금 넌 번데기야.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 가사 하나. 근데 그 이미지가 떠오르네요. 그래서 제가 작은 배 레터를 저희가 마지막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정말 많은 분들이 방명록으로 찾아와서 응원의 이야기를 남겨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작은 배 레터를 그만둔 게 변화가 아니라 변한 거였다면 응원을 안 남겨주셨겠죠. 그죠. 근데 그 방명록에 남겨져 있는 댓글들을 보는데 우리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변화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이분들은 저희가 내린 결정을 보는 게 아니라 결정의 방향을 봐주시는 분들이었거든요. 너희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던 어떤 변화를 맞이하던 그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거라는 걸 우리는 알아. 그러니까 그냥 계속 마음껏 항해하렴. 좀 이런 느낌이었어요. 댓글들이. 정말 하나같이. 확실히 신뢰가 쌓인 거죠. 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용기를 많이 얻었죠. 저는 변화할 수 있었던 마음이 2년 반 동안 썼잖아요. 이제는 워낙 글이 많이 쌓여서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스크롤 내려도 한참 내려야 되거든요. 맞아요. 와, 진짜 많이 썼다. 대단하다, 대단해.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데 근데 그와 동시에 불안한 거예요. 저 맨 아래 박혀있는 글을 누가 찾아서 읽어줄까? 그때는 이제 갓 올라온 글이니까 재밌네? 라고 눌러봤을 것 같은데 우리의 오래된 글을 찾아서 읽어봐 주실까? 그러니까 저만 해도 그렇거든요. 어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글이 엄청 많으면 그냥 최신 글부터 읽어봐요. 아무리 오래된 글이 막 좋다고 그래도 굳이 아래 거를 안 눌러보는?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고민을 더 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이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계속 소비할 수 있는, 진짜 세월이 흘러도 찾아주는 사람이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에, 그런 형태가 뭐가 있을까 하니까 책이랑 영화가 떠오르더라고요. 영화는 50년 지난 영화도 사람들이 찾아보잖아요. 그리고 책도 100년 지난 책 찾아보잖아요. 근데 100년 뒤에 웹사이트에 올라온 포스트를 찾아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책과 영화 같은 컨텐츠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작은 배 레터를 그만둘 때 개인적으로 했던 걱정은 이거 정기적으로 글 안 내면은 나 글 안 쓰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도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작은 배 레터라는 형식 안에서 너무 오랫동안 글을 쓰다 보니까 이 글을 쓰는 내 자신이 예전만큼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긴 했거든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작은 배 레터 그만두고 전보다 훨씬 더 개인적으로 글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걱정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변화해 봤더니 알겠는 것들을 또 조금씩 확인해 가는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설레기도 해요. 이 작은 배 레터를 2년 반 동안 했더니 지금 이렇게 된 건데 그 시간에 우리의 개인 글들을 이렇게 많이 쓰고 난 다음에 또 비슷하게 2년 반 정도가 지났을 때 뭐가 또 달라져 있을까? 그런 게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강소팟에도 눈치채지 못하셨을 수도 있지만 작은 변화가 생겼죠. 저희가 강소팟 소개 문구를 바꿨어요. 원래는 강단과 소신이 필요할 때 꺼내 듣는 일과 삶에 대한 진지한 대화, 매주 일요일 발행이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지금은 2명의 독립 창작자, 강단과 소신이 나누는 자유로운 대화, 매주 일요일 발행, 때때로 공지 없이 결방합니다 라고 바꿔놨습니다. 누가 보면 그래라 그게 뭐 대수라고 그냥 소개글 좀 바꾸고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똑같네. 근데 이것도 비슷해요. 뭐가 바뀌었냐, 뭐가 변화했냐 보다 그 안에 담긴 고민들? 맞아요. 그게 우리를 얼마나 앞으로 나아가게 했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지난 방송을 한번 빵꾸냈을 때 빵꾸낸지도 몰랐는데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꼭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경험이 우리를 얼마나 바꿔놓았는지. 저희가 지난 35화 마지막에도 말씀드렸지만 드라마 더 베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에피소드를 4시간 넘게 녹음했는데도 실패해서 결국 결방을 했죠. 맞아요. 결방했지만 더 베어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겪은 마음은 이랬어요. 저희가 아주 작고 귀여운 인디 팟캐스트잖아요. 한 주 빵꾸 냈다고 해서 항의 전화를 받는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결방을 했을 때에도 저희 아빠만 물어보셨거든요. 왜 방송 안 올렸니? 이렇게. 근데도 그 당시에 녹음이 도무지 마음처럼 흘러가지 않을 때 제가 그걸 용납을 못 하겠더라고요. 너 스스로 약속했잖아. 매주 발행하기로. 너가 들었을 때도 만족할 만큼 좋은 방송을 만들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저 혼자 세운 기준이 저를 계속 괴롭힌다는 걸 4시간 내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에피소드 하나가 잘 안 만들어지네 이 정도의 허탈감이 아니라 너무 답답했어요. 나 자신이. 맞아요. 야, 너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냥 한 주 빼먹어라. 왜 이거를 못 봐주니 스스로. 막 이런 답답함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결방을 하고 난 이후에도 한동안 너무 우울했어요.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흘러가듯이 살 수 있으면 좋으련만. 시험날에 학교 못 간 듯한 느낌? 맞습니다. 동시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 방송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즐거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강소팟을 열심히 만드는 건데 꾸준히 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강소팟에 우리가 도망칠 구석을 좀 만들어둬야겠다. 그래야 오히려 더 오랫동안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즐거운 방송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작은 배 레터도 그렇고 강소팟도 그렇고 어떻게든 빼먹게 되는 날이 있으면 불안해지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말해야 좀 내가 괜찮아 보이지? 납득하실까? 네, 그런 고민을 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했나? 실제로 그랬잖아요. 저희가 녹음을 하다가 안 돼. 차라리 다시 하자. 그래서 다시 하고 또 1시간 하다가 아니야. 이거 아니야. 차라리 다시 하자. 진짜. 이제는 다시 절대 하지 마. 물러설 곳이 없어. 그냥 무조건 해. 했는데 또 하다가 안 돼.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하지 말자 했다가 아니야. 그러면 하지 말게 된 이유를 얘기해볼까? 얘기해보자. 왜 더 베어가 안 되는지, 왜 우리가 더 베어를 하는 게 이렇게 힘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에피소드가 하나 나올 거야 하면서 또 하려고 하다가 아니야 이것도 안 되겠어 하면서 결국에 안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정도면은 꽤나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당시에는 진짜 최선을 다한 게 맞나? 납득이 안 돼. 밤을 새서라도 다시 해서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두 사람이 퇴사를 같이 하고 서울을 떠나서 내려와서 우리의 일을 하고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일을 하기 위해 식당을 그만두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결정은 자유로운 삶, 우리 두 사람이 각자 자신의 삶에 주인처럼 살 수 있는 삶을 위해서 내린 결정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마이크 앞에서 내가 만든 감옥에 갇힌 느낌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컨텐츠를 잘 하는 사람은 결국 꾸준한 사람이고 약속한 시간에 발행하는 사람, 마감을 어기지 않은 사람이야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긋나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경험을 하면서 제가 추구해야 하는 창작자의 상이 좀 바뀌었어요. 창작자의 꾸준함은 정기적으로 컨텐츠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일을 단단한 마음, 이렇게 요동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근데 그러려면 끝없는 마감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배 레터를 그만둔 것도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덩달아 강소팟도 지금까지와 비슷하게 매주 일요일에 아마 발행을 하겠지만 도무지 이야기가 되지 않을 땐 도망쳐도 괜찮겠다. 오히려 그게 더 좋은 창작을 위해 필요한 장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미 강소팟은 여러 번 바뀌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처음에는 멋쟁이 사장님과 나누는 진지한 대화였어요. 그래서 사장님들을 인터뷰했었고,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우리가 사장님이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사장님들이 자기 삶의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일과 삶을 꾸려가는 모습이 멋있던 거구나. 그러면서 뭐 작은 배 인터뷰라고도 바꾸고, 뭐 중간에 새로운 코너가 들어오기도 했죠. 저희가 처음엔 인터뷰만 하다가 괄호 시리즈, 한 가지 단어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코너도 들어가고, 최근에는 본질 시리즈도 시작을 했으니까요. 원래는 딱딱딱 정해져 있었잖아요. 작은 배 인터뷰, 괄호 시리즈, 본질 시리즈, 이렇게 3개의 코너를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하는 시스템이어서 작은 배 인터뷰 섭외를 할 때도 인터뷰는 3주에 한 번씩 발행됩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는 그 포맷도 놓아줘야겠다. 우리가 뭐 2주 연속으로 누군가를 초청해서 대화를 하고 싶으면 하고, 2주 연속 괄호 시리즈를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은 괄호 시리즈고 본질 시리즈고 대화고 뭐고 그냥 갑자기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와서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조금 더 신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태까지는 강소팟 에피소드가 대부분 다 1시간에서 1시간 반이잖아요. 짧아도 50분인데 30분짜리 에피소드를 내도 된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도 좋겠다. 네. 아니면 30초짜리. 30초짜리는 안 되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건 그 더베어에 지고 난 이후에 고민을 참 많이 했고, 네, 목이 메어가지고 감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고민을 정말 많이 했고, 이게 저희가 강소팟을 더 즐겁고 신나게, 그리고 무엇보다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데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오래 해야죠. 네, 오래 하고 싶거든요, 정말.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을 내가 예순이 돼서도 일흔이 돼서도 하고 있으면 참 멋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참 드물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좀 불안해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작은 배의 변화도 그렇고, 작은 배가 이 속한 사회의 변화도 그렇고, 막 너무너무 다 빨리 변화하는 것 같아서 불안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의 선택이 맞다라고 좀 믿음을 가지고 한번 전진해도 좋겠다.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앞으로 내가 삶에 찾아오는, 일에 찾아오는 변화를 두 팔 벌려 환영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긴 하지만, 결국에 변화를 잘 받아들이는 방법은 그냥 변화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게 제 결론이더라고요. 두렵고 불안하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더라도 그냥 눈 딱 감고 변화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었네? 그러니까 이걸 확인하는 순간이 분명 오는 것 같고, 그런 경험이 쌓이면 어느 순간 변화에 너무나도 유연한 나를 만나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게 지금 저의 기대예요. 강다님 뭐 노하우 흐르듯이 사시는 분이니까 노하우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자주 인용하는 나발 라비칸트, 나발 형님이 했던 말인데,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3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변화를 만들던지, 받아들이던지, 내버려 두던지.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하면 된다. 근데 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내가 뭐라고 모든 걸 다 바꾸면서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 나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서 아이 별로네 하면은 떠나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할 수 있겠다. 나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내가 변화시키고 싶은 그런 부분만 좀 집중해서 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살다 보면 열받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짜증나게 하는 게 있고 버스 노선이 갑자기 사라진다거나 아니면 뭐 친했던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잘 안 받는다거나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좀 그런 것들에 좀 휘둘리지 않고 받아들이고 내가 진짜 내 삶에서 원하는 변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좋은 글을 쓰고 싶다 뭐 이런 마음 그런 마음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나. 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죠. 답은 이미 정해놓고 살려고 하는데도 뭐 주변에 뭐 누가 뭐 창업을 했다더라 하면은 뭐 무슨 창업했대 뭐 관심을 가지고 남의 떡이 더 맛있어 보인다고. 그래서 좀 마음가짐을 단단히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개인적으로 겪은 내면의 변화인데 지금까지는 제가 강소팟을 창작하고 작은 배를 창작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도 한 명의 독립 창작자로서 내 것을 계속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번에 강소팟 소개 멘트에 저희 두 사람을 두 명의 독립 창작자라고 꼭 말하고 싶었던 것도 있어요. 지금까지 저희 두 사람이 너무 쫀쫀하게 일해오다 보니까 제가 그걸 좀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만들고 싶은 내 삶의 변화에 좀 집중해야 한다는 건데 그게 뭘까 하면 저도 내 것을 좀 더 많이 창작하는 데에 내 에너지를 좀 쏟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각자 도생?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변화는 좀 지루한 것 같아요. 뭐 한 번에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일상을 계속 반복해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도서관에 가서 글을 쓰고 책을 읽고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 집 앞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좋아하는 카페까지 걸어가서 커피 한잔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 그냥 반복하는 그러면서 변화가 생기니까 복권을 긁어서 변화를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조금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일상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꾸려서 계속 반복을 돌려야겠다. 그러면 변화가 생기겠지. 강소팟은 40명의 작은배 후원자와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후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작은배.com, jagunbae.com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작은배 레터 마지막 레터를 보내고 난 이후에 작은배.com 구독자님들께서 방명록에 남겨주신 댓글들을 읽어보려고 해요. 저희의 변화에 대한 좋은 응원과 격려의 반응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막 변화를 겪고 있거나 마주하고 무서워하는 분들께도 좀 힘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좀 같이 나눠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캐리님이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더 이상 레터를 받아볼 수 없다니 아쉬워요. 하지만 항상 응원할게요. 저는 이민 와서 아직 직업이 없어요. 취직하는 순간 후원하고 싶어요. 항상 응원해요, 작은배. 이 마음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캐리님 이민 가셨군요. 되게 대단한 도전을 하신 것 같은데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적응하고 또 원하시는 곳에 취직 꼭 잘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캐리님이야말로 정말 큰 변화를 겪고 계시는 중이네요. 화이팅! 다음은 아단소니님의 댓글입니다. 소신님과 강단님의 진심을 천천히 읽었어요. 드넓은 곳에서 뛰어놀고 싶다는 말이 정말 좋네요. 고정된 컨텐츠를 기다리는 마음도 설렜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들을 기다리는 마음도 다른 설렘으로 다가와요. 무언가를 중단하는 것은 시작하는 것보다 더 큰 힘, 용기가 필요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끝은 곧 또 다른 시작이기도 하고요. 앞으로의 작은 배도 파이팅입니다. 아단소니님이 저희의 마음을 너무 잘 읽어주셔서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완전 저희의 레터를 요약해서 프로파일러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매주 같은 형식으로 레터를 보내드렸던 것이 트레이드밀 위에서 달리기를 하던 것과 같았다면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형식의 컨텐츠를 자유롭게 창작해서 보내드리고 싶다. 그게 넓은 들판으로 나아가서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일 거다. 그 모습을 함께 기대해 주셔서 아단소니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리님의 댓글입니다. 전해준 진심과 소중한 마음을 정말 한가득 마음의 양식처럼 쌓아두어요. 고마워요, 작은배. 저희야말로 감사합니다, 보리님.
다음은 옴지님의 댓글입니다. 작은 배의 뉴스레터를 기다리던 일요일이 사라져 조금은 아쉽지만 창작 활동을 계속해 주신다니 마음이 마냥 무겁지만은 않아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유튜브에서 자주 목소리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혹시 다양한 모든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채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보내드리던 뉴스레터를 그만두는 건 맞지만 앞으로도 여전히 작은배닷컴 구독자님들께 작은배의 중요한 소식이 생기면 가장 먼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레터를 그만뒀다고 해서 아예 메일을 안 보내드리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소식은 작은배닷컴을 구독하면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좀 소소한 소식들은 인스타그램에 올리긴 하는데 저희가 작은배 인스타그램을 그렇게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진 않아서 오히려 메일함으로 더 자주 찾아갈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십시오. 강단과 소신 유튜브 채널 구독하시면 또 재밌는 컨텐츠가 올라올 수 있죠. 영상도 사실 좀 더 많이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여력이 될 때 영상도 계속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새님입니다. 가는 길을 항상 응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으로 채워나가길. 참새님도 늘 건강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슬님의 댓글입니다. 주말 쉬고 월요일에 출근해서 메일함을 확인하면 와 있는 작은 배의 편지를 보는 것이 소소한 재미였어요. 앞으로의 창작 활동에도 계속해서 응원을 보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느낌표를 5개나 달아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일요일, 월요일마다 저희 레터 보셨던 독자님들 참 많으신데요. 앞으로는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목요일에도 금요일에도 불쑥불쑥 인사드리겠습니다. 작은 배는 늘 계속된다님의 댓글입니다. 작은 배 뉴스레터 살펴보기는 월요일 아침 할 일 목록에 있었는데 이렇게 작별을 고하다니 아쉽네요. 작은 배가 계속적으로 항해할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가지고 싶네요.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은 배는 늘 계속된다님이 금전적으로 안정적인 삶 빨리 가졌으면 좋겠네요. 저희도 아쉬움이 있지만 또 앞으로 더 자주 뵐 수 있으니까요. 작은 배는 늘 계속된다. 마지막으로 파랑님의 댓글입니다. 오늘 우연히 지인과 같이 길을 가던 중 여기 정말 맛있었던 샌드위치 가게 있었는데 뭐였더라? 아 맞다 하고 지인이 가게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곳은 사장님들이 운영하셨던 곳이었고요. 작은 배 사장님들이 지나가는 곳들은 이렇게 좋은 기억으로, 흔적으로 남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어디로든 항해하시고 흘러가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분명 멋진 물길이 만들어져 있을 테니까요. 항상 우연한 만남이 있을 때마다 온 마음 다해 반갑습니다. 강쥐도 저희도요. 처음에 읽을 땐 이 파랑님이 누군지 몰랐는데요. 마지막에 강쥐라는 이야기를 듣고 누군지 눈치를 챘어요. 저희가 종종 우연히 만나는 강아지거든요. 강아지 이름이 강쥐인데 파랑님 멋진 물길을 만들어 나갈 거라는 이 말이 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쥐에게 안부 인사 전해주세요. 오늘은 변화를 온몸으로 환영하는 법에 대한 자유로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일과 삶에 강단과 소신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